회사의 톤온톤도 맞추려고 하고 좀 이제 그 회사만의 브랜드 색깔만 이제 갖춰야 이게 좀 잘 된 피드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인스타그램을 어렵게 생각을 하셨던 대표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어뮤즈라는 업체를 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메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이제 브랜드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브랜드사 중에서 이제 메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성공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좀 성과를 냈었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김윤희 마케터입니다. 진현석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이제 메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잡지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에 대한 기능들도 있고, 이제 실제 메타 광고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사례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제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광고주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공유하면서 저희 마케터들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책을 펼치면 개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개요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가 성장을 위한 필수 근육 다지기,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위해 새롭게 시도하기, 세 번째가 미래의 비즈니스 한 발 앞서 준비하기,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고, 네. 이제 저희는 첫 번째 성장을 위한 필수 근육 다지기로 이제 현재 광고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디부터 한번 보면 좋을지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딱 펼쳤더니 여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데이터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쵸. 좀 이런 좀 색감도 또 다양하고 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 업체가 이제 어뮤즈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뮤즈라는 업체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선 잘 세팅된 사진보다는 이제 러프하고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이 더 좋은 호응을 얻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내용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화려하고 빈틈없이 근사해야 인스타그램업을 하다고 종종 오해하기도 하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에게 인스타그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조금 이제 회사의 톤온톤도 맞추려고 하고 좀 이제 그 회사만의 브랜드 색깔만 이제 갖춰야 이게 좀 잘 된 피드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인스타그램을 어렵게 생각을 하셨던 대표님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어뮤즈라는 업체를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은 또 이게 마케팅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실 마케팅은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너무 그런 꾸며진 사진보다는 차라리 요즘에는 좀 러프하고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이 요즘 반응이 오히려 호응도가 더 괜찮은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브랜드사들도 예전에는 막 이런 스튜디오 샷이나 뭐 연출샷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제품 이미지나 이런 것들로 피드를 꾸미시는 이제 브랜드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딱 자연스러운 게 요즘은 더 직관적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글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 보면은 제품 세팅 컷, 자연스러운 컷, 영상, 브랜드 모델 컷, 일반 컷, 이렇게 5가지 스타일이 섞어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너무 이제 컨셉샷보다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이제 사진들이 좀 더 요즘은 소비자들한테 이제 다가가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을 피드를 딱 봤을 때 그 제품의 뭐 분위기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한눈에 담기기 때문에 피드를 관리하시는 거는 필수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이 페이지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는 게 이제 직관적이다라는 뜻이랑 이제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막 피드를 넘길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멈추고 그 피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인스타그램업을 하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메타에서는. 이게 예전에는 좀 사진들이 보면은 이게 저희가 딱 그냥 피드를 넘겼을 때 이거는 브랜드 광고다, 아니면 이건 광고 그쵸. 소지다라는 게 나와서 이제는 거기 좀 사실 소비자들이 질린 상태여서 오히려 그냥 일반인이 찍은 그냥 오히려 자연스러운 고정이 안 된 사진도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또 인스타를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번 자랑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실제 마케터들의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이제 전 먹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먹방이라는 주제로 음식이 올리지. 대부분이네요. 네, 거의 이제 음식을 주제로 한 2달 정도 음. 운영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좀 클로즈업한 사진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은 거는 어떤 콘텐츠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동영상 소재나 이렇게 빨간색 색감이 좀 있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다 맞아요. 보니까 이런 떡볶이 같은 거 이런 게 의외로 좀 메뉴에 비해서 인기가 좀 좋았어요. 팀장님은 혹시 인스타 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좀 항목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제가 기분파라서 음식도 올렸다가 이것저것 올리다가 하는데 딱 그 특성을 보면은 가장 좀 반응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딱 그 유니 마케터님이 말했던 것처럼 빨간 음식이에요. 매운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뭔가 닭발 그리고 영상 형태잖아요. 확실히 영상으로 하는 릴스가 좀 반응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마케터라서 여러 컨텐츠를 올리면서 좀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게 좀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이제 색감도 색감인데 좀 올리는 시간도 중요하고 이게 메뉴가 저는 좀 희소성이 있으면 오히려 이제 많이 보던 메뉴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반응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 음식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맞아요. 봤을 때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 계정 중에 제 호주에서 먹은 바게트 빵이 하나 있거든요. 전 너무 맛있어서 색감도 괜찮고 그래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좀 놀랬고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스시 사진이 반응이 좋았어서 거기 있네요. 네 오히려 이런 그런 스시 사진들이 반응이 맞아요. 괜찮았고 완전 모형같이 나왔다. 네 오히려 저는 이런 게 좀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무슨 음식인지 그렇죠. 네, 제목도 맞아요. 모르고 검색을 사람들이 자체를 안 하니까 오히려 반응이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일단 네. 한눈에 봤을 때 시각적으로 직관적인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그리고 좀 대비되는 색깔이 있을 때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딱 피드를 멈추게 하거나 뭔가 주목도가 있는 컨텐츠들을 보면 대부분 보는 사람이 그거에 약간 공감이 되기 때문에 멈추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뭔가 신기하고 색다르고 새로운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던가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거여야지만 이게 좀 더 멈추게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더 흔한 음식들, 뭐 떡볶이라던가 닭발이라던가 오히려 뭐 김밥 이런 것들이 더 좀 컨텐츠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좀 뭔가 너무 연출되어 있고 너무 이런 기획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콘텐츠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의 인스타그램으로 본의 아니게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네.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메타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이제 브랜드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브랜드사 중에서 이제 메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성공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래도 성과를 냈었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서 청소용품을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네. 어떻게 해야 새로운 고객에게 더 많이 도달하고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셨고 보시면 인스타그램 쇼핑 방문자 바탕의 유사 타겟이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A/B 테스트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쇼핑 방문자와 웹사이트 각각의 맞춤 타겟을 바탕으로 만든 유사 타겟을 모두 포함했고 두 번째는 웹사이트 맞춤 타겟을 바탕으로 한 유사 타겟만 포함했다. 이어 예산의 효율을 위해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를 사용했고 성과 증대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시점에 따라 메타 앱 전반에 광고를 분배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결과는 행동당 비용 23% 절감했고 구매는 29% 증가했고 로아스도 33% 더 증가가 됐네요. 보면은 여기 이제 키워드가 한 3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춤 타겟, 유사 타겟,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 이렇게 나오는데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은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넘어가고 보면은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라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광고 노출 위치를 설정할 때 저희가 수동 설정이랑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수동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내가 원하는 매체에만 선택을 해서 뭐 나는 인스타그램에만 노출할 거야 하면 인스타그램 피드에만 노출한다던가 아니면 뭐 릴스에만 노출한다던가 이거를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AI 머신 러닝으로 자동으로 효율적인 그 매체 구자에 노출되게끔 하는 그런 형식이죠. 근데 이게 마케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세팅을 할 때는 이제 모든 계정을 이렇게 세팅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활용을 했을 때 좀 효율이 좋을 것 같은 광고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소재마다 이렇게 달라서 만약에 소재가 뭐 인스타그램의 뭐 스토리랑 릴스를 딱 그냥 타겟을 해서 만든 소재다라고 하면은 굳이 모든 걸 이제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설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소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타에서도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를 선택해야지 광고를 최대로 효율적으로 그 단가를 낮추고 효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현석 마케터님 말씀하신 대로 좀 목적이 분명하다면 굳이 이제 이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매체 테스트를 할 때도 사실 이런 기능을 쓰진 않아요. 만약에 페이스북 유저랑 인스타그램 유저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거든요, 확실히 타겟층이. 근데 이제 같은 소재를 썼을 때 어느 매체에서 더 반응이 좋은지를 확인을 할 때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페이스북에만 노출을 해보고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뭐 CTR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유입량을 본다든지 그렇게 테스트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페이스북 타겟이랑 인스타 타겟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 이제 연령층이 좀 더 인스타그램보다는 높고 이제 광고를 해서 효율이 잘 나는 업종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인스타그램 보면 이제 식품이나 아니면 뭐 뷰티, 패션 이쪽은 인스타그램이 효율이 괜찮은데 그 이외에 뭐 건기식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연령 제품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도 아주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 안에서도 플랫폼마다 사실 타겟이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구자마다도 또 타겟이 다를 수가 있어서 어떤 업체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떤 소비자한테 광고를 할 건지에 따라서 이게 좀 캠페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음에는 이거 커피 관련해서 이거 팀장님이 광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구독 서비스. 그쵸.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개념인데 최근에는 이제 구독하는 서비스 브랜드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많아요. 별걸 다 이제 구독하는 맞아요. 시대가 왔어요. 뭐 예를 들면 꽃도 이제 계속 구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힘든 날 받을 수 있게끔 뭐 꽃도 구독할 수 있고 뭐 청소 용품, 술. 그렇죠, 술, 뭐 되게 사실 요즘은 구독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살펴볼 게 이제 커피 구독 서비스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지 살펴볼 텐데, 사실 구독은 거의 이제 DB를 확보하는 거에 좀 가까운 광고다 보니까 이 메타 광고를 할 때 이제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해서 잠재국이 양식을 받아서 광고하는 형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업체가 진행했던 거는 이 인스턴트 양식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워두고 두 개의 이제 양식으로, 하나는 긴 이제 양식, 하나는 짧은 양식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첫 번째 짧은 양식에는 필요한 연락처만 그냥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번째 긴 거에는 뭐 월간 예산, 뭐 렌탈 기간, 뭐 직원 수 이렇게 좀 많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해놓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짧은 이제 양식에서 고객당 비용이 마이너스 40% 절감이 됐었고 전환율은 약 2.5배 정도 늘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잠재국의 양식을 사실 이제 세팅할 때 어떤 항목을 받을 건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 이유는 어쨌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에서 이제 뭐 피드를 보거나 스토리를 보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제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알아보기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뭔가 내가 정보를 적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적으면서도 사실 이탈을 하거든요. 맞아. 최대한 짧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구독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이 평소에 쓰던 제품이면은 구독을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생으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 제품을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효율도 모르고 뭐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독을 하기에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무슨 제품인지도 모르는데 막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면 이게 당연히 그냥 리소스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DB는 조금 이후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많은 정보를 이제 받아서 다 이제 뭐 리타게팅도 활용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아침에 보면서 광고 보다가 클릭을 했는데 설문조사가 이제 이름이랑 번호만 정보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질문이 한 5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중간에 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 이런 욕심 조금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타로 DB를 받는 잠재고객 양식으로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품목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광고주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나 연락처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 가입을 할 때 이미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고객 양식을 받을 때 자동적으로 긁어올 수 있는 연동되어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존 정보로 이제 등록한 정보를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 광고를 보고 클릭했을 때 내 이름, 연락처, 뭐 이메일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적거나 내가 뭔가 써야 되는 게 줄어드니까 항목은 많더라도 이제 이탈할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서 광고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소개팅 그 매칭 서비스 제가 최근에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질문이 한 4-5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제가 이제 매핑을 했었는 그 이제 광고를 다시 맞게 됐는데 확실히 질문 수를 줄여서 광고를 제가 다시 세팅하고 나서부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된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 데이터들도 조금 좀 예민한 이제 질문들은 피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플 좀 유명한 어플이면 사실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어플에서 너무 좀 디테일한 정보를 그쵸. 요구를 하면 사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해서 처음에는 좀 얕은 질문들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 메타에서 제일 많이 광고하는 업종이 아마 저는 그쵸 의류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근에 많이 이제 의류 브랜드 하고 있는 이제 현석 마케터님이 한번 읽고 소개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